없어요? 없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일단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니네 문제 풀 시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바로 문제 풀게요. 자,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그냥 y값이에요. 알겠죠? y 중에 제일 큰 거, y 중에 제일 작은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범위 내에서 최대와 최소를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면 자, 미분을 해봅시다.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6으로 묶었을 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증간표를 그릴 수 있는 것도 좋아요. 알겠죠? 증간표를 그릴 수 있는 것도 괜찮지만 그냥 도함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은 금방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연습을 좀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도함수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과 2를 지나가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된다. 이게 정확한 그림은 아니잖아요. 좌표 평면에다가 극대의 위치와 극소의 위치 그 다음에 y 절편 이런 걸 선택을 해서 그림을 그려놓으면 좀 더 정확한 그림이 나오긴 합니다. 그죠? 일단 이 그림의 형태는 요렇다 라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라고 했으니까 대충 그려놓은 이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대충 이렇게 끊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여기서 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가 여기 아니면 여기죠. 괜찮습니까? 내가 그린 이 그림은 완벽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위에 있는지 얘가 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최대가 될 거다. 그 다음에 여기 둘 중에 하나는 최소가 될 거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x값은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 x값은 2였으니까 대입해서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나는 두 개 대입하기 싫어 하는 사람은 좌표 평면에다가 좀 더 이쁘게 표현을 해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도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을 해줬을 때 이 그림이 완벽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어차피 구해보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2번 뭐라고? 여기는 아니야? 갑자기 나 혼자 뭘 들었나? 오케이. 자, 다음 옆반에서 하는 소리였나? 자, f'x 자, 그래서 얘가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6x의 제곱 플러스 24x 이렇게 돼서 12x로 묶었어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2x에다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림을 바로 그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홀수 차고 최고 차이에서 양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입니다. 그래서 뚫고예요. 괜찮습니까? 토함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원래 함수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감소 증가 이런 느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높낮이는 잘 몰라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2분의 1부터 2까지예요. 2분의 1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2분의 1. 그 다음에 2는 여기 있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이 그림을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얘가 확실하게 최대죠. 괜찮습니까? 최대는 확실하게 여기인데 최소는 여긴지 애매하다 이겁니다. 둘 다 대입해서 작은 거를 최소라고 생각을 해라 이거죠. 괜찮습니까? 이게 답니다. 최대 최소 문제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지들이 그림을 제대로 그릴 줄 아니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대입을 해가면서 모양을 비교해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볼게요. 23번. 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을 해봤어요. 미분을 하니까 3ax의 제곱 마이너스 12ax 이렇게 돼서 3ax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a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여서 도함수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느낌일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0과 4를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의 형태일 것이다. 자,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끊고 여기에 2를 끊었을 때 요 범위인데 최대는 확실하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x가 0일 때 최대값 3이구나, 0,3 지나가는구나 하고 최소값 구하려고 보니까 얘랑 애매하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애매해서 둘 다 대입해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a 플러스 b고요. 2를 대입하면은 8a 마이너스 4, 6, 24a 플러스 b예요. 위에 있는 건 마이너스 7a 플러스 b고요. 밑에 있는 건 마이너스 16a 플러스 b죠. 얘가 무조건 더 크죠? 이해했습니까?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작은 값이라서 얘가 무조건 큰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얼마를 대입한 거지? 2 대입한 거죠? 그래서 x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9를 이렇게 가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점 두 개 있으니까 대입해서 a와 b의 간을 열는데 연립방정식으로 a, b를 찾으시면 되겠죠. 이런 겁니다. 어차피 니네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자, X벌을 판매할 때 생기는 이익이 이렇다. 판매 이익이 최대가 되고 싶다. 그냥 얘가 최대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최대가 되고 싶은 거니까 제일 위를 찾으면 되는 거지. 이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X는 0에서부터 150이니까 0에서부터 150 끊어보고 그 사이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거 세면 되잖아요. 괜찮습니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안 배웠다고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내가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다음 필수예제 25번. 별표. 자, 이게 왜 별표냐면 중학교 때부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와요. 실제로.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모르는 값을 미지수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공부를 해서 아는 사람은 이걸 보자마자 여기를 문자로 잡아야지 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걸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내가 문자로 선택을 하고 나면 여기가 좌표로 선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거 쓸 수 있어야 돼요. A라는 애의 좌표를.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축의 방정식이 Y축이기 때문에 이게 좌우가 대칭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A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의 길이는 2A, 세로의 길이는 요건데 요거는 요거겠죠. 세로의 길이를 잘 못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세로의 길이는 어떤 좌표가 나오면 그 좌표의 Y값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낚시를 하려고 아래쪽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게 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 뭐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만든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배운 것처럼 여기는 A, A의 제곱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는 2A, 세로는 A의 제곱 마이너스 8이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좌표를 뜻하는 거지 길이를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길이는
이것에 대한 최대값이에요. 이해되죠? 이 a의 제곱 마이너스 8은 x축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음수값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래 표현을 해주는 게 맞다. 넓이를 이야기하려면. 괜찮습니까? 양수로 바꿔주어야 한다. 그래서 x축 아래쪽에 있을 때 이 낚시만 조심을 하면은 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 여기에서 이렇게 식을 써놓고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서술형 문제로 낼 텐데 서술형 문제로 내면 여기에 항상 무엇을 쓰라고 하냐면 정의역의 범위를 꼭 쓰라고 해요. 알겠죠? 정의역의 범위를 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역의 범위는 A를 내가 여기로 잡았지 D좌표. 아래에다가 직사각형을 만들 거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는 뭐야 이거? 루트 6보다 작아야 되고 0보다 크면 되는데 학교에서는 양 끝점을 포함하도록 잡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쓴다고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걸 원해요.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써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도형에 나온 문제의 최대값은 무조건 극대에서 가져요. 무조건 극대에서 최대를 가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최소는 도형에서는 무조건 극소에서 갖도록 문제를 내요. 알겠죠? 무조건입니다. 됐죠? 그래서 도형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해라라고 하면 극대값을 구하면 되고요. 도형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극소값을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면 아 이거구나 느낌이 바로 올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최대값 구하라고 했죠? 무조건 극대값에서 최대가 나올 수 있도록 문제를 낼 겁니다. 아시겠죠? 해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얼른 설명을 하고 니네 문제 풀지 않을게요. 자, 그 방정식에서의 활용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아니지. 그게 한 개라고 이야기하면 아니고 좀 더 있기는 한데 특별하게 기억해야 될 게 한 개 있습니다. 특별하게 기억해야 될 거. 자, 이런 거예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y는 fx. 여기가 0. 여기가 뭐 마이너스 a. 여기를 a. 이렇게. 대칭이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됐죠? 그렇게 되면은 뭐 여기를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뭐 x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최대 차이 계수를 1이라고 합시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y는 x의 세제곱 뭐야 이거 마이너스 a의 제곱 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여기에서는 깔끔하게 대칭이 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가 변곡점이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세근의 합이 0이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세근의 합을 어떤 식으로 추출해내냐 라는 건데 여기에서 y 프라임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6x예요. 됐죠? 2 프라임. 그래서 2 프라임이 0이 되는 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를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평행이동해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됐죠? 근데 대칭이 되지 않는 그래프입니다. 대칭 이걸 뭐 적당히 살짝 위아래 또 위쪽으로 아니면 아래쪽으로 움직이면 이제 대칭이 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식을 쓰는 방법이 최고차의 계수를 1이라고 했을 때 x-알파, x-베타, x-감마예요. 괜찮습니까? 이 식을 전개하면은 x의 세제곱부터 쫙 진행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내 여기에서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문자로 그냥 씁시다.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는 x절편이에요. x절편은 y에다 0 집어넣었을 때죠.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값으로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는 건데 그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의 3차 방정식의 해로 알파 베타 감마가 있다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거는 뭡니까? 근거 계수와의 관계 얘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A겠죠. 이해됩니까? 세근의 합 근거 계수와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1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미분을 해봅시다. 요식 요거겠죠. y 프라임은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입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 6x 플러스 2a 이렇게 되겠죠. 2'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2'이 0이 되게 하는가? 6x 플러스 2a가 0이 되고 싶다. x는 얼마입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a죠. 괜찮습니까? 여기 관계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일반화시켜서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2'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x 세제곱의 개수가 a예요. 얼마인지 몰라. 이렇게 생겼을 때도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파, 베타, 감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되셨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세 근의 합이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여기 2'이 0이 되는가? 얼마예요? 변곡점 찾고 있는 겁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3a분의 b죠. 괜찮습니까? 생김새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0에다가 3을 곱해서 세근의 합이 0이 되고 싶다. 이거 어디였지? 여기. 변곡점의 좌표가, 변곡점 x좌표가 이거거든. 여기다가 3을 곱해서 세근의 합이 되고 싶다. 변곡점의 x값이 이거거든요. 여기다가 3을 곱해서 얘가 되고 싶다. 어차피 같은 거라는 거죠. 이 그림이 움직이게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떤 식으로 움직이든지 간에 변곡점에다가 3을 곱하면 무조건 세근의 합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여기에서 이 x축을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x값을 p, 여기 x값을 q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c는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했을 때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란 말이에요. 뭐야 이거? x-q란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게 될 게 뭐냐면 p에서 중근 갖는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접할 때는 우리가 짝수차 만큼 가진다고 그랬죠.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 1차식 뚫고 지나간다, 2차식 튕긴다. 이렇게 여기를 a라고 이야기했을 때 y는 x-a, y는 x-a의 제곱 튕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다시 한 번 더. 3차식 y는 x-a의 세제곱, x가 a보다 작으면 x가 a보다 크면 양 이렇게 뚫고 지나간다. 그 다음에 y는 x-a의 4제곱 마찬가지로 a가 됐을 때 0이 되는데 a보다 작아도 양수, a보다 커도 양수. 그러니까 여기서 튕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제곱만큼 근을 가질 때 우리는 x가 a에서 중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 4개가 겹치니까 뭐 4중근이겠지. 괜찮습니까? 여기서는 3개가 겹치니까 3중근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3번 겹치니까. 그래서 P가 중근이고 Q가 또 다른 근이 되는 겁니다. 다른 근.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 근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2P 플러스 Q를 계산하면 되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니네가 전개한 다음에 변곡점을 찾아보시면 변곡점에다가 세배를 곱했을 때 깔끔하게 저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식을 전개를 한 다음에 세근을 직접 못 찾는다 하더라도 미분되어 있는 식이 존재한다? 한 번 더 미분한 다음에 0되는 지점을 찾아라. 그러면은 세 근이 각각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바로바로 근의 합은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거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봅시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여기에 있는 점을, 교점을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y는 fx, 이걸 y는 gx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구하는 이 식이 fx와 gx 사이에 연립방정식이잖아요.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할 건데 fx-gx 할 겁니다. 그죠? 이게 분명히 3차식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fx가 3차고 얘가 1차니까 3차에서 1차를 빼도 3차식이겠지. 괜찮죠? 그러면 fx를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하고 gx를 px 플러스 q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이걸 빼면 여기 두 개 바뀌어 나올 거예요. a랑 b. 안 바뀌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알파, 베타, 감마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y는 a에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될 건데 이 식 뭐 전개했을 때 모양이 이상해서 그냥 이렇게 썼다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y가 0이 된다고 했을 때 세근의 합은 여기서만 계산을 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 내가 이거 두 개를 뺐어요. 빼면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은 유지하고 d는 바뀌겠지. 그죠? 이때 야 0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때 0이 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자, 여기서도 결국은 식은 요거고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교점이 여기서 나오든 이렇게 그어가지고 교점이 여기서 나오든 세근의 합은 무조건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변곡점의 x좌표에다가 세배한 거랑 깔끔하게 똑같다 이거지. 알겠나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3차 함수에서는 교점이 이제 3차 방정식의 해랑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x축이 여기에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간다 라고 하면은 여기는 교점이 한 개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3차 방정식이니까 3차 함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3차 방정식은 차수만큼 원래 해가 존재해야 돼요. 방정식은 원래 차수만큼 해가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은 해가 3개인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교점이 하나밖에 없죠? 얘는 눈에 보이니까 실근이고요. 좌표 평면에서는 x축과 y축이 전부 다 실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 평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수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차 방정식, 이거 y는 fx라고 했을 때 x축이라고 한다는 거니까 y가 0 되는 지점, fx가 0이 되게 하는 그런 x값을 찾고 싶은데 근은 3개지만 실근은 하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라는 소리예요. 얼마인지 구해보면 알겠지만 구하기는 싫은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x축이 여기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는 겹쳤으니까 충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는 또 다른 실근해서 충분해서 두 개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개는 같은 숫자니까 쓰기 귀찮으니까 놔두는 거죠. 그냥 중근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x축이 여기에 있다 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하면서 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그래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좌표 평면에다가 올려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요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5, 여기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고 하죠. 괜찮습니까? 이랬을 때 이게 y는 fx가 있다고 했으면 내가 fx가 서로 다른 두 양근과 하나의 음근을 갖고 싶다. 이랬을 때 fx는 a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fx가 서로 다른 두 양근 하나의 음근을 갖고 싶다. a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나는 양근과 음근은 x 값이니까 교점을 만들어 줄 때 x쪽 양수 두 개, 음수 하나를 원하는구나. 이래서 여기다가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양수, 음수 이렇게. 교점의 x 값이 양수 두 개, 음수 하나. 다시 한 번 더. a가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y 값이 음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x 값이 음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양수, 여기 음수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의 부호까지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다가 진짜로 깔끔하게 그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다가 잘 깔아주면 우리가 근의 부호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 서로 다른 두 양근과 하나의 음근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5와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하나의 양근과 두 개의 음근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아니면 문제에서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위쪽으로 올리면 좋겠다. 교점이 하나만 생기게. 이 아래쪽으로 내리면 좋겠다. 하나만 생기게.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A의 위치에 따라서 양근, 음근, 근의 개수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위치를 이제 A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극대와 극소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 아니면은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 아니면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극대와 극소가 부호가 같아야죠. 둘 다 플러스. 얘는 둘 다 마이너스. 극대와 극소가 같은 부호를 가지면 우리는 교점이 하나만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극대, 극소 곱했을 때 0보다 크면은 x축과의 교점은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접하는 극대가 접하는지 극소가 접하는지는 안 궁금해요. 일단 접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극대, 극소 0 둘 중에 하나는 0이니까 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접하는 쪽에서 중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극대, 양수, 극소, 음수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푸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당연히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대충 설명을 한 것 같거든요. 부등식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그림 그려가지고 뭐보다 크다 작다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근의 횟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해 봅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자, 방정식인데 미분을 한대요. 이 방정식은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라는 3차 함수를 x 절편 구하려고 y에다가 0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분은 그냥 3차 함수예요. 알겠죠? 0 대입하기 전. 그래서 요렇게 미분을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겠죠. 도함수 그림은 요렇게 그려지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봤을 때 증가, 감소, 증가의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x가 0일 때 함수값은 2고요. x가 2일 때 8, 12, 4, 12 마이너스 2네요. 괜찮습니까? 이게 이해돼요? x가 2면은 마이너스 2고 x가 0이면은 2예요. 그러니까 x축이 여기를 지나가겠지. 괜찮습니까? y가 사이에 0이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하다. 필수 예제 28번 별표. 자, 중학교 때를 한번 돌아가 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걸로 돌아가야 되나? 고1 걸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부등식을 배울 때 어떤 식으로 배웠었냐면 x 플러스 4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원래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4를 넘겨가지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중학교 때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등식이라는 것도 우리는 함수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차 부등식을 공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그 부등식 문제를 보았을 때 그 부등식을 그래프로 표현해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y는 x 플러스 4와 y는 2를 비교하는데 이 y보다 크고 싶다는 거죠.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으니까 이 y가 이 y보다 크고 싶다 이겁니다. y가 크다는 건 위에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y는 x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y는 2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x 플러스 4가 더 큰 부위는 더 위에 있는 부위니까 여기죠. 괜찮습니까? y는 2보다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뭐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x가 정해져야 그와 짝을 이루는 y가 정해지는 게 일반적인 함수의 패턴이죠. 그러니까 y가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럼 x는 어떻게 돼야 돼? 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부등식의 문제예요.
괜찮죠? 그럼 여기에서도 그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냥 K를 함수식에다 넣어가지고 푸는 게 있고 K를 빼서 푸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K를 빼서 풀 거예요. K를 넘겨. 그러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는 K라고 쓴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2x y는 K.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교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느냐? 이 그림을 그려놓고 얘를 움직여가면서 근이 몇 개인지를 판단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 두 개의 함수의 문제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가 있죠. y'은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6으로 묶었을 때 요렇게 또함수 그림은 이렇게 했을 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야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에서 7 x가 2일 때 대입해보면 8, 26 얼마야? 4, 3, 12 2일 때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야? 20인가? 마이너스 20.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요런 상태에서 내가 y는 k라는 그림을 그릴 거다 이거지. 이 사이에다가 y는 k 이렇게 되면 교점이 3개 생기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k가 이쪽으로 가면은 2개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k가 이 더 위로 가면은 1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경계가 된다. 여기와 여기가 경계가 되는구나.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겠구나. K가 마이너스 20부터 7 사이에 있으면 세실근이 되겠구나. K가 마이너스 20이거나 7이면은 두실근이 되겠구나.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K가 7보다 크게 되면은 하나의 실근이 되겠구나. 당연히 하나의 실근이라는 건 2개의 허근이라는 소리겠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K의 범위를 이야기할 수 있다. K를 합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K를 합쳐서 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림을 통째로 움직여야 돼. 알겠죠? 가로선 하나만 움직여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림을 통째로 움직여가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1번 니네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K는 넘기고 K 넘기지 말고 이거 3개 넘기세요. K는 일반적으로 부호를 양수로 만들어 놓는 게 덜 헷갈립니다. 요런 느낌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면지
요렇게 두 개로 바꾸셔가지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3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요렇게 마이너스 1, 2 뭐 이렇게 해서 그림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좌표 통에다 좀 이쁘게 그려보죠.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 2분의 7 이렇게 되겠고요. y 절편은 0이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입니까? 마이너스 10이냐? 이렇게 해서 그림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 두 개의 양근과 하나의 음근. 양근이 된다는 건 x가 양수라는 거지 y가 양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여기 교점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여기 x값 양수, 여기 x값 양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괜찮나요? 한 개는 음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어보면 되겠네요. 이까지 괜찮습니까? 이 부분이 양근 두 개와 음근 하나가 나오는 구간이다. 그러면 이 부분 여문아, 이 부분은 뭐가 나오는 느낌입니까? 뭐라고? 이 부분은 어디 뭐라고? 못 들었어요. 음근 두 개, 양근 하나. 여기는 음근 두 개랑 양근 하나죠? 양근 어디였어? x축. 이게 x축인가? 양근 여기에 음근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으면 양근 하나와 음근이 중근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패턴이고,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으면 양근이 중근이 되고 또 다른 근이 음근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그어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이라는 건 교점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때 이 x값을 양수로 표현을 하고 x값을 음수로 표현을 한다. y는 다 음수지만 x값은 양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2번도 같은 거니까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다음 서로 다른 세 실근, 이제 한 실근과 두 허근 또 똑같은 패턴이죠. 뭐 같은 그 상황입니다. 그냥 그림 그려놓고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필수예제 31번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이렇게 성립하고 싶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a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저렇게. 그러면 a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a를 분리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근데 a가 저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ax 이런 식으로 나오는 x와 섞여져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따로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봅시다. 얘네 둘을 넣어놓을게요. a의 도를 양수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32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32x가 되겠고 y는 a가 될 건데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y 프라임은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32 마이너스 4로 묶었을 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도함수의 그림을 그릴 건데 얘는 x축과 만나지 않죠. 괜찮습니까? 얘는 x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함수의 그림을 간단히 그릴 때는 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겠죠. 항상 양수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얘는 항상 양수예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라면 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x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x축에 만나는 그 점을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는 항상 양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 그래프는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4차함수 그래프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냥 2차함수 느낌으로. 꿀렁꿀렁한 걸 얘가 표현을 해주는데 꿀렁꿀렁한 거는 이 문제에서 적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는 겁니다. x에다가 2를 대입해보죠. x가 2일 때 y가 얼마냐? 마이너스 16 플러스 64 48이네요.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괜찮죠? 아, 잠깐만. 최고차항에서 음수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죠? 내가 이걸 왜 이렇게 그렸니? 증가, 감소. 그죠? 그래서 여기가 2,48이 되고 증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란 말이에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32x라는 그림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y는 a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더 위쪽에 있어라, 더 커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있으면 좋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a는 뭐보다 커야 된다? 일단 48보다는 커야 한다. 괜찮나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잡아서 a를 좀 내렸을 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같아도 상관없잖아요. 문제에서 같아도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같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얘는 어떻게 풀었니? 얘는 그냥 함수 통째로 잡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a 때문에 fx의 그림을 완벽하게 딱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림을 움직여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곡선을 움직이는 건 부담스럽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얘를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편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2번 두 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gx와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얘는 그냥 시키는 대로 식을 쓰시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식 쓰는 거 fx가 gx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져. 괜찮죠? 이렇게 쓰고 나면 자 3x의 4제곱 마이너스 6x의 세제곱 5x의 제곱 플러스 a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0 이렇게 있어도 a만 따로 놔두고 얘를 다 넘기시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x 플러스 4는 x 플러스 1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봐도 돼요. y는 2x 플러스 4와 y는 x 플러스 1의 교점의 x 값을 구하려고 연립했다. 괜찮죠? 그러면 이거를 보고 우리는 이거 두 개로 연립했다라고 보는 방법과 그냥 1차 방정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4를 넘겨갖고 2x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식은 y는 2x, y는 x-3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는 방법. 어차피 같은 걸 구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죠. 됐습니까? 그냥 같은 걸 구하는 거예요. 같은 걸 구하는 건데 내가 모양을 살짝 틀어가지고 같은 거를 다른 방법으로 풀고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두 개의 함수로 그냥 깔끔하게 놓고 요거는 요거대로, 요거는 요거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하면 풀 수야 있겠죠. 그러면 겁나 어렵겠지. 그죠? 그래서 살짝 변형을 줘서 얘를 1로 넘기면 마이너스 3x의 4제곱 플러스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0 이 a보다 작거나 같다로 문제를 변형시킬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쉽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y는 마이너스 3x의 4제곱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0의 그림을 그리고 y는 a를 그린 다음에 a가 이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도록 세팅을 하자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해보세요. 이 방법으로. 시작. 여기는 그냥 또 통째로 했죠. 밖에 비 오니? 비 왔었어? 안 왔어? 후두둑 소리가 났었는데 그지 않아? 지금 나지? 비가 오나 보다. 도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이 도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라고 그릴 수 있으면 이 그래프의 측량표를 그리지 않고도 금방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시 한 번 더. 홀수 차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근데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죠. 반대로 출발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홀수 차면은 뚫고 지나가고 짝수 차면은 튕기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그래프의 형태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또다시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대값을 갖겠죠. 현재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어디였어? 이 그래프 여기 있네. x에다 0을 대입하면 10이죠. 0,10 괜찮습니까? 그러면 y는 a라는 애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고 싶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이 얘는 y랑 같은 겁니다. y 이 a도 y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y끼리 비교했을 때 이쪽 y가 더 크고 싶다. y가 크다는 말은 위에 있는 거다. 그래서 a가 더 위쪽에 이렇게 존재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y끼리 비교했을 때 a는 10보다 크면 좋겠다. 그런데 같아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되는구나. 자, 위에 있는 것도 똑같죠? 밑에 있는 것도 똑같네. 자, 위에 있는 거 봅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다. 또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a가 따로 떨어져 있죠? 그럼 x의 세제곱이랑 마이너스 3x의 제곱을 넘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이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하고 y는 a 이거 하고 괜찮습니까? 자,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소나기겠지, 그지? 니네 우산 들고 온 사람 있니? 아무도 없지? 이게 비가 많이 오면 큰일 나는데. 미분 문제는 그림을 못 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림 그리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감소 증가 감소 이런 형태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그려보니까 이런 느낌이었고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 fx를 추측해 보니까 감소했다가 증가가 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 형태로 나타난다. 근데 문제에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x가 0인 지점이 여기니까 이 부분 뭐라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 부분을 보고 이 부분을 봤을 때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고 싶다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이 주황색보다 a가 커야 되니까 여기 위에 있으면 되겠죠. a가.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x에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4, 3, 12 여기가 4네요.
이 주황색보다 A가 커야 되니까 A는 4보다 큰 게 맞네. 근데 문제에서 같아도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다시 2번.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식을 일단 써봅시다. fx와 gx의 자리에다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얘네를 넘기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a 이렇게 돼요. 자, 지금 그러면 이제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과 y는 a로 구별시켜 놓은 다음에 여기서는 구간이 0부터 2까지네요. 그러면 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해보세요. 비가 많이 오는가? 바람이 끝까지 막 불어가면서 비가 오나 보네요. 자, 봅시다. 얘 그림을 그려봤어요. 도함수를 그렸고 도함수를 바탕으로 3차 함수의 그림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라 그랬으니까 0부터 2까지 끊어가지고 이 일부분만 보겠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이 일부분이 a보다 크고 싶다는 거죠. 그럼 a는 이번에는 밑에 오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최소값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x에다가 1을 대입해봅니다. x에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a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같아도 된다고 이야기가 있으니까 같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잡하진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석까지. 속도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지금부터 숙제가 많을 겁니다. 그죠? 요거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죠. 갔다 오세요.